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베이비박스. 이 국내 1호 베이비박스에 올해 들어서만 아기 12명이 맡겨졌는데요.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상당수가 출생신고조차 될 수 없는 상황이라 양부모를 만나는 일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윤성훈 기자입니다. 갓난아기 2명을 한꺼번에 돌보는 봉사자의 손길이 분주합니다. 모두 지난달 태어나 부모의 보살핌이 한창 필요한 신생아들입니다.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교회 옆 이른바 베이비박스를 통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 이곳에 위탁된 아기가 올해 들어서만 12명입니다. 담요가 마련된 70cm 폭의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데요. 문을 열면 안쪽에서 자동으로 소리가 울려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직원들이 곧바로 나와 아이를 두고 가는 일을 상담하면 19은 경제적인 상황 탓에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. 특히 자신의 출산 기록을 남기는 걸 꺼리는 10대와 20대 미혼모들은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청소년 한부모들이 많은 편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아직 자립 준비들이 거의 안 돼 있잖아요. 근데 준비 안 된 엄마들은 이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. 입양특례법은 이렇게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아이들이 입양 절차를 밟는 걸 막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 106명 가운데 65명은 끝내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고 그 결과 새로운 부모를 찾는 대신 보육원 등 시설로 보내졌습니다. 친모의 신상정보를 가리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서 미혼모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 그러나 출생신고 기준을 완화하면 양육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. 영아유기를 오히려 부추긴다는 비판이 베이비박스에도 쏟아지는데 운영하는 단체 측은 태어난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.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한 생명이라도 살 수 있구나 하는 것, 이게 이제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존재는 해요. 이렇게 법제도 행정 복지가 잘 되면 안 들어오겠죠. 전문가들은 친부모가 아이를 기를 수 없는 경우 아이가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새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합니다. 그러나 출생신고가 입양의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게 어린 생명을 더 보호할 수 있는 길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YTN 윤성훈입니다.